음력으로 5월 8일이 집사람의 생일이다. 집사람이 원래 음력 5월 8일인 2026년 6월 21일 태어나서 80년이 되는 팔순 생일날이다. 대학을 다니는 손주들이 집사람 생일 무렵에 학기 말 시험 기간이어서 우리 가족 16명이 모두 모일 수 있는 생일이 들어있는 주 토요일인 2026년 6월 27일에 어린이 대공원 옆에 있는 우연 1972이란 식당에서 집사람의 팔순 축하연을 하기로 되어 있다. 집사람 팔순 생일날인 2026년 6월 22일에 정심에 집사람이 좋아하는 냉면을 사주기 위하여 인터넷에서 대구 시내 냉면 잘하는 집을 검색한 후 생일 주인 6월 27일 토요일 집사람 팔순 축하연에 선물할 꽃다발을 인터넷에서 검색하였다. 꽃다발을 검색하다가 꽃바구니와 서양란을 보게 되었다. 서양란이 마음에 들어 선정하여 놓았다. 인터넷으로 서양란을 예약하려 하니 회원 가입해야 하고 주문하는 과정이 복잡하였다. 그래서 집사람 팔순 축하연 사흘 전인 2026년 6월 25일 목요일 새벽에 온몸 운동 중에서 우리 집 안방에서 창고방까지 800보를 걷는 도중에 갑자기 집사람 팔순 축하연에 선물할 서양란을 대구 시내에 있는 하원에 가서 사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집사람에게 깜짝 선물하기 위하여 집사람 모르게 주문하기로 하였다. 그날 집 그날 집사람이 아침을 먹고 야시골 공원에 운동을 나간 후에 대구공항 부근에 있는 하원을 찾아가기로 하였다. 그래서 집사람 팔순 축하연 사흘 전에 아침을 먹고 10시까지 서재에서 오전 글을 쓰고 거실로 나오니 집사람이 야시골 공원으로 운동을 나가고 없다. 그래서 우리 집 대문 앞에 있는 마을 공용주차장으로 나가 자가용에 올라 대구공항을 검색하여 달려갔다. 대구공항 부근에 있는 하원단지를 찾아가 첫 번째 꽃집에 들어가 주차하였다. 첫 번째 꽃집에 들어가 서양란을 구경하였다. 서양란이 인터넷에서 보았던 것보다 더 좋고 가격도 훨씬 저렴하였다. 서양란을 구경한 후 사장님께 집사람 팔순 축하연에 사용하고 집에서 서양란을 키울 수 있느냐고 물었다. 3, 4개월 정도 키울 수 있다고 하였다. 그 말에 꽃화분을 사서 집사람 축하연에 선물하고 집에서 키울 수 있느냐고 물어봤다.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래서 꽃화분을 사기로 하고 꽃화분을 구경하였다. 아름다운 꽃이 핀 다양한 꽃화분이 많았다. 그 중에서 수국꽃이 활짝 핀 꽃화분이 마음에 들었다. 가격도 5만 원으로 저렴하였다. 그것을 사기로 하고 사장님께 여기까지 왔으니 다른 곳을 한번 들러보고 다시 오겠다고 하면서 밖으로 나왔다. 큰 도로 건너편에 더 예술정원이란 예쁜 간판이 걸린 화려한 꽃 하원이 있었다. 횡단보도를 건너가 더 예술정원으로 들어갔다. 사장님께 집사람 팔순 축하연에 선물할 꽃화분을 구경하러 왔다고 하니 하원 밖으로 안내하였다. 하원 앞마당에 꽃이 활짝 핀 화분들이 많았다. 그 중에서 아름다운 수국꽃이 피어있는 꽃화분이 마음에 들었다. 그래서 수국꽃 화분을 사기로 하였다. 사장님이 10만 원짜리 수국 화분과 6만 원짜리 수국꽃 화분을 보여주었다. 10만 원짜리 수국 화분은 너무 커서 부담스러웠다. 6만 원짜리가 아담하고 예쁜 꽃도 많이 피어서 축하인 자리에 어울릴 것 같았다. 그래서 6만 원짜리로 계약하기로 하였다. 꽃화분 가격이 6만 원이고 배송료가 1만 원이고 포장하는데 5천 원이라면서 7만 5천 원이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7만 원만 달라고 하였다. 리본에 쓴 글을 사장님이 인터넷에서 검색하여 마음에 드는 것을 고르라고 하였다. 사장님께 어느 그릇이 가장 좋으냐고 하였다. 사장님께 마음에 드는 것을 골라 달라고 하였다. 여보, 함께 살아주어 고마워요. 팔순을 축하합니다라는 구절이 좋다고 하였다. 그래서 그 글을 함께한 세월에 감사하면 팔순을 축하합니다라는 글로 수정하여 리본에 써달라고 하였다. 그리고 집에서 적어간 축하연 하는 식당과 식당 주소를 주니 집사람 팔순 축하연 하는 날인 6월 27일 토요일 오후
4시에서 5시 사이에 배달하여 주겠다고 하였다. 그날 포장이 완성되면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배달이 완료되면 다시 전화를 주겠다고 하였다. 계약이 완료되자 더 예수 정원과 내가 예약한 수국꽃 화분을 사진과 동영상으로 찍고 도로 건너편에 주차해 놓은 자가용에 올라 우리 집으로 돌아왔다. 집으로 돌아와 오늘 꽃 화분을 계약한 내용을 글로 쓰고 나니 집사람이 야시골 공원에서 운동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2026년 6월 27일 토요일에 집사람 팔순 축하일이니 어린이 대공원 옆에 있는 우연 1972란 쇠고기 식당이 있다는 말을 아들들의 총무 일을 맡은 둘째 아들로부터 연락받았다. 우리 집 행사가 식당에서 있으면 행사를 마치고 모두가 우리 집으로 온다. 그래서 집사람 팔순 축하연 이틀 전인 6월 25일 목요일에 아침을 먹으면서 집사람 팔순 축하에 나는 6월 27일 토요일 오전에 우리 가족들이 먹을 사과와 수박을 사러 가자고 하였다. 내 말에 집사람이 오늘 오후에 가자고 하였다. 그래서 6월 25일 목요일 오전에 축하 화분을 예약하고 돌아와 점심을 먹으면서 점심을 먹고 칠곡동 수산물센터에 가서 사과와 수박을 사러 가자고 하였다. 그래서 점심을 먹고 자가용으로 칠곡동 수산물센터에 갔다. 집사람 팔순 축하연 마치고 우리 가족 모두가 우리 집에 오면 먹을 사과 2상자와 커다란 수박을 사고 내가 매일 먹는 토마토까지 사서 집으로 돌아오는 자가용에서 집사람이 입을 빨래할 고무 대야를 사야 한다고 하였다. 그래서 어디에 가면 살 수 있느냐고 물었다. 동구시장이나 남부시장에 가면 살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사자고 하였다. 그 말에 오늘은 오후 6시에 고향 친구들의 부부 모임이 있기 때문에 그냥 집으로 돌아가자고 하였다. 나중에 자기가 손수레를 끌고 가서 사면 된다고 하였다. 그 말에 귀한 마나님을 그 무거운 고무 대야를 수레에 끌고 오도록 할 수 없다면서 동구시장으로 가서 사자고 하였다. 동구시장에는 고무 대야 파는 가게 앞에 주차할 곳이 없단다. 남부시장에는 고무 대야 파는 가게 앞에 주차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래서 남부시장으로 가서 고무 대야를 사서 집으로 돌아왔다. 집으로 돌아와 샤워하고 고향 친구들의 부부 모임이 있는 티파니에 가기 위하여 우리 집에서 수성구청역으로 걸어갔다. 지하철에 올라 반할떡양 가까이 왔을 때 집사람이 황금 열쇠를 맡겨놓은 금은방에 가서 황금 열쇠를 찾자고 하였다. 그 말에 금은방 사장님이 지금은 퇴근 시간이어서 다른 금은방으로 갔기 때문에 찾을 수가 없다고 하였다. 그 말에 집사람이 황금 열쇠를 찾자는 말을 하지 않아 집사람 목걸이에 깜짝 선물 나는 비밀을 유지할 수가 있었다. 2026년 6월 20일 월요일에 맏아들께 맡겨놓은 황금 열쇠, 황금 배지, 황금 복돼지를 받았다. 황금 열쇠는 내가 교육대학을 졸업하고 첫 발령을 받으면서 시작한 국어과 중등교사 자격 검정고시에 6년 만에 합격하여 중등으로 전직하였다. 중등으로 전직한 후 초, 중, 고 15학교에서 42년간 근무한 후 내 나이 65세 때인 2011년 2월 14일 영천여자중학교 대강당에서 교장으로 정년퇴직하면서 선물로 받은 것이다. 금배지와 황금 복돼지는 내가 교직에 42년간 근무하면서 교육부 장관과 교육부 총연합 회장으로부터 상으로 받은 것이다. 맏아들에게 맡겨놓은 황금 열쇠와 금배지, 황금 복돼지로 집사람 팔순 기념으로 집사람의 금목걸이와 우리 며느리 셋에게 금목걸이를 해주고 싶었다. 그래서 중앙통에 있는 정보석 금은방에 찾아가 상담하였다. 금을 녹여서 집사람의 금목걸이와 우리 며느리 셋의 금목걸이를 만들 수가 있다고 하였다. 그래서 2026년 6월 15일에 정보석 금은방에서 계약하였다. 집사람 팔순 축하연 하루 전인 2026년 6월 26일 내가 강의를 듣는 운경대학 종강식이 있는 날이다. 운경대학 종강식 가는 길에 중간에서 내려 금목걸이를 찾기로 하였다. 점심을 일찍이 먹고 운경대학 종강식에 가기 위하여 옛날 동부 정류장 앞에서 518번 시내버스를 타고 28 기념중앙공원 앞에서 내렸다.
228 기념중앙공원 가까이 있는 정보석 금은방에 찾아갔다. 금은방에 들어가니 사장님이 금을 팔기 위해 찾아온 손님에게 금값을 계산하느라고 바빴다. 그래서 금은방에 준비된 커피를 한 잔 마시고 나니 사장님 친구가 음료수를 한 병 주었다. 그 사이 금값을 치른 사장님이 만들어 놓은 4개의 목걸이를 가지고 나온다. 내가 보는 앞에서 저울 위에 집사람 목걸이를 올려놓는다. 집사람 목걸이가 8.34돈이다. 이어서 며느리들의 목걸이 3사람 것을 각각 저울 위에 올려놓아 5돈임을 확인한 후 목걸이 통 속에 넣는다. 집사람 그 목걸이는 주인공이라 하여 목걸이를 목걸이 통 속에 넣은 후 예쁜 복주머니에 싸서 파란 작은 상자 속에 넣어주었다. 며느리 셋의 목걸이는 목걸이 통 속에 넣은 후 파란 상자 속에 넣어서 주었다. 목걸이를 받고 목걸이 만들어준 수공으로 40만 원을 농협콕으로 사장님 통장으로 보내고 금은방을 나온다. 가까이에 있는 228 기념중앙공원 앞 버스 정류장으로 가서 다시 시내버스를 타고 한 정거장 들어가서 내려 운경대학에 들어갔다. 운경대학에 들어가니 오후 1시 50분이다. 운경대학 종강식 시간까지 30분 여유가 있다. 그래서 각 병원으로 들어가 조용한 대기실에 앉아서 조금 전에 찾은 그 목걸이를 사진과 동영상으로 찍고 오후 2시 20분에 운경대학으로 들어갔다. 오후 2시 20분에 운경대학 종강식이 시작되었다. 종강식이 끝난 후 반별 노래자랑을 마치고 우리 반은 양식집인 풀하우스로 가서 저녁을 먹으면서 반회의하였다. 반회의를 마치고 반을 땅에서 닭강정상회로 들어가 맥주를 한 잔 마시고 집에 돌아오니 밤 9시가 되었다. 집사람에게 깜짝 선물할 목걸이 만든 것을 비밀 유지하기 위하여 우리 집 대문 앞에 있는 마을 공용 주차장에 주차해 놓은 내 자가용에 목걸이를 숨겨놓고 집으로 들어가서 샤워하고 잠자리로 들어갔다.